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도비만 완치 훈련입니다. 비만하면은 그냥 감량 다지기 훈련, 이게 이제 닥터가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감량 다지기 훈련이 아니고 완치 훈련일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폭식증이 있는 사람, 이게 단순히 감량 다지기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폭식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폭식증 완치 훈련을 하면서 감량 다지기 훈련을 추가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도비만 완치 훈련도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야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완치 훈련입니다. 자, 고도 비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체중이 찌었다. 그러니까 체중을 만약에 구분한다면 정상 체중이 있잖아요. 정상 체중보다 낮으면 저체중이라고 합니다. 정상 체중보다 많으면 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내수로 나눕니다. 정상 체중 바로 위에 단계가 과체중, 그 다음이 비만, 그 다음이 고도 비만, 그 다음이 아주 비만이 정말 최고로 높은 사람, 이걸 초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고도 비만과 비만은요, 이제 보통 비만을 갖다가 체질량 지수로 나누잖아요. 네,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자기 몸무게를 갖다가 자기 키를 미터로 표시해서, 그러니까 저같이 1m 75면은 1.75입니다. 1.75의 제곱을 곱해서 나눈 숫자, 이게 체질량 지수죠. 고도 비만은 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 초고도 비만은 이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체질량 지수라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킬로그램, 몸무게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가 90kg가 넘거나 여자가 70kg가 넘으면은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고도 비만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가 120kg이 넘거나 여자가 100kg이 넘으면은 초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좀 명확하시죠? 이것도 어려우시면은요, 이런 기준도 있어요. 제일 쉬운 기준입니다. 뭐냐면은 적정 체중보다 20kg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적정 체중보다 20kg 이상일 때를 고도 비만, 조금 더 고도 비만을 낮춰 잡은 거죠. 닥터유가 본 고도 비만 또는 초고도 비만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저를 찾아온 분 중에서 최고 기록은요, 남자 182kg.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82kg. 비만이신 분이 오면은요, 이 체지방을 잽니다. 그 체지방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 큰 테이블이거든요. 거기에 누워서 이제 이 덱사라는 기계인데요.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이 182kg 이분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 양옆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실 재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커가지고 이 기계조차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분이 있었습니다. 182kg. 여자의 최고는 148kg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초고도 비만이었죠. 자, 한국 사람들의 고도 비만. 네. 남자들은 어렸을 때는 비만은 비만인데 고도 비만까지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젊었을 때 고도 비만이 됩니다. 20, 30대 때. 여자들이 20, 30대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있긴 있습니다. 대개는 여자들이 고도 비만 이상이 되는 경우는 40, 50대입니다. 조금 다르죠, 남녀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도 비만자는요, 한 1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초고도 비만자는 한 5만 명, 네,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되지 않을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만 자체, 과체중의 비만은 상당수가 외모의 문제겠지만은요, 이제 고도 비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 문제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은요,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활동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활동력이 떨어지고 활동하는 범위나 이런 게 다 떨어지죠. 네, 그리고 당장 무엇이 생기냐면은 관절염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프든지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그걸 지탱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건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요. 일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게 됩니다. 뭐 집안에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에 빠지죠. 이 네 가지는 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력 저하, 사회생활 위축, 관절염, 우울.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뭐 이게 이제 비만이 되고 몸 안에 기름이 많으면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만성 질병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또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만성 질병이 생기죠. 그리고 이 집에서만 있게 되는 외톨이가 됩니다. 네, 점점 집에만 있어, 집에만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본인도 고통이지만은 이게 본인의 병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요.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그 모습을 보느니 힘들고, 또 본인이 힘드니까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짜증내고 뭐 힘들게도 하고, 이게 본인만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도 엄청난 큰 고통을 받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몸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새 새로 증가되는 암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장암, 유방암, 이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의 위험성까지도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도 비만인데요. 이 고도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 네, 이렇게 흔히 이거는 우리가 서양식 음식 문화가 돌아서 그렇다. 고기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뭐 그것도 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은 이유입니다. 그거보다는요, 그렇게 음식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이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고도 비만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다른데요. 남자들은 많이 먹어라. 네, 우리도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자꾸 많이 먹어라. 네, 이런 환경이 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만 하게 만들잖아요. 입시제도가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만 하게 만드는 이런 입시제도, 이게 이제 큰 원인이 되고요. 여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자들은 이제 후기에 이제 비만이 되는데, 고도 비만이 되는데, 그 첫 번째의 계기가 뭐냐면 임신 시의 증량입니다. 그거 사실 남자하고 좀 비슷한데, 임신 때 또 잘 먹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문화가 임신 때는 꼭 잘 먹어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임신 때 많은 증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여성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갖다가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유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되거든요. 체중이 증가되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위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힘도 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합니다. 감량 노력을 하는데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죠. 그럼 또 많이 먹어요. 다시 체중 증가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덫을 거쳐서 처음에는 고도 비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만이었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런 악순환을 거쳐서 고도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악순환의 덫에 빠진 분들은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있는 모든 다이어트 다 해본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요, 고도 비만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네, 수술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위만 줄였다고, 수술이라는 게 위를 줄이는 건데, 위를 줄였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악순환의 덫, 이게 큰 이유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실 회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는 이 비만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일도 못 해. 이게 이제 보통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부담돼, 뭔가 하여튼 두려워, 또는 일하면은 또 거기서 잘 못할까 봐 그것도 두려워, 이런 속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바깥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과 관계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비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 회피가 일과 관계로부터의 회피가 다시 비만을 만들고, 비만이 다시 회피를 만드는 악순환을 하는 거죠. 이것도 또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와 가족 사이의 악순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그 힘든 영향이 가잖아요. 그럼 가족들도 처음에는 지지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되갚아집니다. 가족들도 이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비용이 들기도 하고 가족들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본인이 또 힘들어져요. 이렇게 또 악순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고도 비만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완치훈련을 해볼까요? 네, 본인의 주장대로 내가 비만만 해결하면은 내가 뭔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따라서 비만만 해결합니다. 뭐 약이 됐던 수술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디 특별 캠프가 됐던 어떤 식으로도 해결하면은요. 뭐 그렇다 그래서 감량이 쉽게 되질 않아요. 네, 우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억지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요가 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 고도 비만하는 거는 이건 불가항력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원인을 해결해야죠. 큰 원인 이미 말씀드렸죠. 과거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 입시가 그렇고 뭐 임신이 그렇고 뭐 환경이 그렇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도 비만이 된 상황에서는 전부 다 악순환이 원인입니다. 악순환은 다이어트, 그러니까 감량을 하려는 그 자체가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거나 현실 회피의 악순환, 그리고 나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악순환.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만 그 다음 과정인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본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요. 감량 능력 훈련으로 갑니다. 감량 훈련이 아니고 감량 능력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놔야 감량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감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량 능력을 훈련시켜 놔야 나중에 뭐 다시 원한다면은 또 뺄 수가 있는 거죠. 감량 능력 훈련은요, 아주 기본 훈련인 내 몸맘 회복 훈련, 쉼 숙면 훈련을 기본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욕구 충족 훈련, 그리고 늘어난 위 줄이기 훈련, 과식 대처 훈련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감량 능력 훈련하면은요, 감량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고도 비만자가 무리하지 않는 감량 속도는요, 3개월에 20 내지 30kg입니다. 네, 이 정도면 몸에 무리도 되지도 않고 쉽게 고도 비만자가 성취할 수 있는 감량이 됩니다. 닥터유 진료실에 와서 고도 비만자가 감량한 기록은 3개월에 38kg였습니다. 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감량 능력 훈련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다지기 능력 훈련입니다. 다지기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체중을 또는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 능력이죠. 내가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뭐 다시 살 찐다든지 요요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요가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다시 살을 찌우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점점 더 먹는데도요. 살이 안 찝니다. 이게 이제 다지기의 진짜 묘미죠. 네, 다지기를 하면은 점점 더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량 능력과 다지기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략이 있습니다. 한 번에 끝까지 다 뺀 다음에 다지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감량 다지기죠. 아니면은 이것을 나눠서 한다. 2번, 3번에. 그러니까 감량하고 다지기하고 다시 감량하고 다지기하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한 번에 감량 다지기라는 게 제일 쉽고 결과도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한 번에 감량 다지기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더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2번 또는 3번에 나눠서 감량 다지기라는 게 본인도 하기도 쉽고 결과도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고도 비만 완치 훈련. 고도 비만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정상 체중까지 가고요. 초고도 비만은 6개월에서 1년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비만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지긋지긋한 고도 비만, 이게 유전이고 체질이고 운명이고 불가능이라고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 훈련을 통해 이제라도 완치하는 선택을 하겠습니까?